나를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50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간밤 중동 긴장 완화에 따라 하루 먼저 환호한 우리 증시 이후에 열린 뉴욕 증시도 간밤에는 일제히 환호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주가가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 속 4%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도 6.8%나 급등했고요. 반도체주 전반으로 훈풍이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7%나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6%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마이크론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장중 4.7%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서 3분기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중동 전쟁 긴장감에 대한 완화 속에 유가가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을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언급도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가 있다라고 언급한 점도 역시나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은 어제 하루 먼저 환호를 했던 탓일까요? 일단 오늘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3% 정도 상승하면서 28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어제 상승한 그 피로감 속에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현대차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4% 급등 중이고 기아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현대차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방송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공략 이후에 지금 현대차 주가가 20%나 올랐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현대차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편안한 몇 주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3%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휴젤,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은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고 또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행권에서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에 나서고 있죠. 카카오페이가 그 선두자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KB국민은행도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원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역사적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고 외국인의 지금 매수세가 8거래일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전력 오늘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전날 어제였죠. 26%나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재차 경신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출의 핵심 수혜주이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같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최근 유가 진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격포제가 겹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방송 끝날 때까지 쭉 띄워드릴 거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셔서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서 무료로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바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시큐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안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후속 테마주로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고 라운시큐어 지금 일주일 만에 10%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6G 관련주로 저희가 2주 전에 6월 12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2주 동안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아쉽죠. 두 자릿수 때 이제 막 진입한 수익인데 앞으로도 6G 관련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통신망 들어오시면 더 많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듬지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스마트팜 관련주인데 스마트팜 관련주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농산물에 대한 수확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고 일본에서도 쌀값이 굉장히 최근에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스마트팜이겠죠. 저희가 그래서 공략을 해드렸던 게 한 달이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전날에 공략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좀 변동성이 컸는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2주 만에 28% 수익이 고가 기준으로 달성이 됐습니다. 스마트팜 관련주 우든지팜 이 종목은 이렇게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만 잘 잡아가시면 먹고 나왔다가 또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 설명해 주셨고 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는 현대차와 아모레퍼시픽,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다소 우량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몸집이 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현대차는 5월 28일 공략 이후에 오늘이 6월 25일이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20%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화장품 관련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 다른 화장품주는 잘 가는데 이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20일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21.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그중에서도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전력기기 관련주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은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인데 이 종목은 아직 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한 달 전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략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쭉쭉쭉쭉 우상향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익은 45.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죠. 이 종목도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 총 수익은 43%. 이 종목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게 4월 15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반이 돼가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로보티즈는 151%까지 수익을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나온 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2번이나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들고만 계셨어도 최소 20-30%는 수익을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 아주 그런 슈팅에 힘이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로보티즈는 테슬라와 협력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더 크게 다른 로봇주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도 짧게 보겠습니다. 현대차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 중에 저희가 굉장히 저점에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추세가 급격하게 좀 살아나면서 특히나 오늘 장중에는 6%, 7%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됐었습니다만 살짝 이 상승세가 누그러졌죠. 그래도 저희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주 동안 20%, 거의 한 달 동안 20% 정도 수익을 안겨
알려드릴 수가 있었고요. 현대차 이제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쭉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셔라 라고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으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5월 20일 생방송 공략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저희 공략한 이후에 아모레퍼시픽도 좀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방송했던 날이 이날이었는데 3거래일 뒤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종목은 거의 2주 만에 20% 정도의 수익이 달성됐던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5월 13일 생방송을 통해서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관련 대장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장이 워낙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하는 차트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저 끝에서 저희가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34만 8천 원에 들어갔는데 10만 원이나 지금 주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고가 기준으로 50% 가까운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림으로써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말에 공략을 해드렸던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희 방송 날이 바로 이날이었네요. 방송 이후에 횡보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 종목도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죠. 인텔리안테크는 한 달 반 동안 43.4%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 이후에 상한가 2번 기록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1번, 2번, 최근에 또 3거래일 전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할 때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니만큼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 기분 좋은 수익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익 실현을 벌써 하셨어야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 도와드릴 테니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종목 2가지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반도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커다란 우려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너무나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저점 매수하기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지금 업황이 힘들고 안 좋아도 그래도 가는 종목은 잘 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파죽지세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주 중에 이렇게 SK하이닉스처럼 올라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바로 반도체 육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는 부분, 정책적인 단기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에서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드디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막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처음에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8%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넓게 멀리 봤을 때 이제 정말 자율주행 시대로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전장용 반도체, 자율주행용 반도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반도체주를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모멘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곧 출시한다라는 소식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자율주행 시장의 선두주자인 구글의 웨이모 3파전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미국 정부에서도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똑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와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주의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종목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전혀 끄떡없는 종목이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주로도 굉장히 자주 엮여서 주가가 테마성으로도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폰이 뭐 올해 하반기다 혹은 내년이다 이렇게 출시에 대한 소문이 솔솔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 모멘텀 어떤 테마성으로도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마주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종목 보시면 반도체주 중에서도 지금 주가가 너무 저점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기 테마가 주목을 받을 때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전문가님 분석해 주셨으니 참고하셔서 오늘의 반도체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공략해 드릴 두 가지 공략주 첫 번째 종목 반도체 관련주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전략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탄소 포집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구 온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주범이 바로 탄소가 되겠죠. 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딱 잡아서 어딘가에 가둬두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탄소 포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든 아니면 미국에서든 친환경 정책이 부각을 받을 때마다 이 탄소 포집 관련주가 급등을 하곤 하는데요.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이 종목 정말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 오셨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제 개편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IRA 개정안이 통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가 딱 남았을 것 같고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가 될 텐데 여러분들 최근에 탄소 포집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셨고 왜 상승하는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IRA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편이 된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되겠고 오히려 이번 개편안의 수혜를 보는 것은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주와 2차 전지주들이다라는 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도 이렇게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탄소 포집의 기술을 활용하면 탄소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 추출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속에 이 석유가 묻혀 있죠. 석유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뽑아낼 때 이 탄소를 활용을 하면 더 쉽게 원유를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탄소를 처리하면서도 원유를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에 좀 떠오르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편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인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점을 해두셔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빠른 변화에 발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 SK나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굉장히 이 관련된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기업은요. 실적이 그만큼 좋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PBR이 1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0.5배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앞으로 PBR 뭐 1배는 물론이고 그 위로도 쭉쭉쭉 평가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은 통신망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사진 찍을 때처럼 카메라 화면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리 옮겨서 오늘의 반도체주와 탄소포집 관련주에 대한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너도 할 수 있어. 오늘도 공략주 2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은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설명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바로 반도체 육성 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공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2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도록 반도체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요. 6월 들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주춤했던 대미 수출이 이달 들어서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수출 실적 반등을 주도한 건 바로 반도체였는데 관세청 통계를 보면 이달 들어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20%가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미 반도체 수출, 미국으로 파는 우리 반도체 수출은 지금 1년 전보다 56%나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HBM 수요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반도체주에 이런 계속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봐야 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압도적인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의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바로 첫 번째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의 반도체 육성 공약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한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최대 10%까지 늘린다는 부분이고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이 R&D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반도체주들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호재가 없어도 혼자서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지만, 못 가고 있는 반도체주들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하나하나가 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인 수혜도 볼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반도체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오늘 공략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같이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첫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에 지금 수년 동안 노력을 한 그 결실을 드디어 공개를 한 건데, 로보택시의 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는 5,800원이면 편도 요금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초기에는 테슬라로부터 몇몇 인플루언서들만 초청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들만 로보택시를 시범 운행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점차 대상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굳이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지 않아도 이 테슬라의 대표 모델이죠. 모델 Y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이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보셨던 부분은 이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핸들과 페달이 아예 없는 자동차도 향후에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정말 아예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용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사실 테슬라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게 구글이죠. 구글이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가장 선두인데, 구글의 웨이모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 우리도 테슬라처럼 핸들 없고 페달 없는 자율주행차 출시 곧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마존의 모델이 바로 주크스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그리고 구글, 테슬라 3파전이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열심히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당연히 그 정책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살짝 어떤 갈등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금방 또 봉합이 됐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 시기 동안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많이 힘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트럼프의 선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자율주행을 밀어주고 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허가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단축하기로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자동차를 출시를 해서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정부가 빠르게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행 지역이 지금은 강남 전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제가 친한 친구가 또 이거를 직접 제가 잡아줘서 이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일단 탔는데 뭐 다른 사람도 미리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자도 일단 앉아는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운전자가 아직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강남역 부근에서도 새벽에 택시비 정말 비싸잖아요. 이거를 시범 운행을 무료로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1시 이후에 자율주행차 무료로 체험해보는 이색적인 경험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택시 잡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전국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또 개시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왔고 정말 이제 자율주행 미국에서 먼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화문 청계천 일대에서 원래는 또 자율주행 무인 택시가 도입이 잠깐 됐다가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서울시가 운행을 재개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뭐 강남 지역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 새벽에 늦게 막차를 놓쳤는데 택시비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 가까운 곳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권 내에서 무료로 이런 무인 택시 이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자율주행의 모멘텀까지도 이어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차 뭐 라이다나 센서 같은 기업들도 너무나도 좋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를 공략을 함으로써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 AI 관련된 모멘텀도 잡고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도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오늘의 종목을 준비를 해봤으니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종목명과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한 번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우측 하단에 여기에 띄워드릴 건데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점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어쩌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 반도체 기업은 끄떡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부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FCBGA라는 이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FCBGA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을 뜻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패키징에 쓰이는 부품을 말하는데 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그리고 네트워크 및 검사 장비 등에 적용되는 MLB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MLB라고 하는 게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AI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AI 가속기 그런 반도체 제품이라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력 사업이 바로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기업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감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약간 매출을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될 때가 됐다라고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FCBGA 사업에서 현재 자율주행 고객 사용 제품을 비롯해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부터 보셔야 되는 이 종목의 유망한 투자 포인트 바로 FCBGA 사업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장이 되면서 매출이 현실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짚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3분기부터 수익성이 이로 인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매출이 증가하고 FCBGA 부문 매출이 연평균 10%대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감산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이 기업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매출도 부진을 겪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앞으로 점차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자율주행용 FCBGA 생산과 공급이 빨라지는 부분이 바로 3분기부터 이 기업의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요약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MLB라는 건데 여러분들 MLB라는 혹시 그 브랜드 아실까요? 모자 만들고 옷 만드는 그런 브랜드인데 MLB라고 할 것 같으면요. 글로벌 AI 서버 업체 및 전장 부품사들로부터 이 반도체용 기기판 공급 계약을 확대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 층으로 쌓은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AI 쪽에도 들어가고 또 전장 쪽으로도 들어간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I 가속기 및 자율주행 전용 PCB 납품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글로벌 전장 모듈사 등과의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사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두고 있다.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시장 뛰어든다고 하죠. 이런 자율주행 전장 관련된 반도체 분야에서도 뭐 엔비디아와도 협력을 할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잠재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지개를 펼 수 있겠다. 이 종목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주가도 쭉쭉쭉 회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 들어서는 주가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지금 증권가들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는 중이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PCB 관련된 이런 매출이 3분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용 가속기 MLB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이 부분이 연평균 35% 이상 시장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AI용 가속기 시장이 35%씩 1년마다 성장을 한다고 하고 그 분야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올해 2분기에도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DDR5, DDR4용 메모리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매출 성장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오히려 좋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기업이 엔비디아로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고성능 그리고 저성능 AI 반도체까지 지금 못 팔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러면 또 우리가 중국으로 팔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중국용으로 수출이 가능한 제품에 납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향 AI 반도체에 GDDR7을 적용한 제품을 하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뭐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싸우지 않으면 또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열심히 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렸지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는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측 하단으로 네모나게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저희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르고 있는 종목 그러나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뚫고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탄소 포집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미 지구의 온도가 1.2도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탄소가 계속해서 배출이 되면 10년 안에 1.5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큰 차이이고 그리고 뭐 우리 농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자라나기가 힘든 환경이 되겠죠. 영화 속에서 이제 정말 우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가까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바로 기후 변화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류의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탄소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배출이 되죠. 이 탄소가 배출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막는 게 일단은 가장 이 지구 온도를 높이지 않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다 하면은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탁 포집을 해서요. 어디다가 저장을 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바로 훨씬 더 환경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구 온도를 덜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핵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탄소 포집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앞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탄소 포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뽑아내서 뭐 저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버리거나 다른 산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바로 CC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손을 잡고 너희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 우리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을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탄소 많이 배출하면 뭐 벌금 이제 내는 거 아시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탄소를 돈 주고 팔고 사고 파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게 바로 미국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상원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최근에 굉장한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정이었습니다. 하원을 이미 통과를 했고 상원 통과를 일주일여 앞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과연 어떻게 수정이 되는 것이냐, 어떤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어떤 기업들은 수혜를 보느냐 했을 때 핵심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은 바로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제 개편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이번 개정안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45Q라고 하더라고요. 45Q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통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탄소를 포집을 하면 그 양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원래는 이만큼 배출할 예정이었는데 이만큼을 우리가 따로 포집을 해놨다라고 하면 세금을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혜택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꿀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정말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 화석연료 산업까지도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바로 EOR 기술이라고 하는데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유정에다 주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석유를 뽑아내기가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석유랑 지금 일단 같이 가기는 가야겠죠. 우리가 석유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석유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탄소를 활용을 하면서도 이 석유 생산 관련돼서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대놓고 이 EOR 기술에 대해서도 이 개편안이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원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열심히 로비를 하면서 이 개편안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된 이런 개편안은 앞으로 아주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도 어떤 동의를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난하게 통과가 되면 미국에서도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돼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오늘 이 종목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EOR 기술, 원유를 뽑을 때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더 많이 뽑아내고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려는 속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국에서의 정책 방향성도 탄소 포집 관련주를 봐야만 하는 이유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목명, 가격 전략 모두 알려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이제 3분 뒤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이 종목으로 기분 좋은 수익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의 공략주, 반도체주와 탄소 포집 관련주 두 가지를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3분 지나기 전에,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면요.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국내 법인이 있고 미국 법인이 있는데 중국 법인이 있는데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요 236%나 급증을 했고요. 중국 법인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 만에 100%가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의 한 연구원은 올해 이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무려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매출 대부분이 내수용이다. 즉 중국 안에서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의 미국향 수출 비중이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전쟁을 해도 이 종목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주가 수준이 PBR이 0.5배고요. PER이 5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한 저평가 수준이죠. PER 10배가 안 되면 저평가인데 5배밖에 안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도 저점 매수의 기회인 이런 종목들 저희와 꼭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2가지 종목 안내해드리면서 시간 알차게 보내봤는데 저희와 함께 통신망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